자, 윤리와 사상의 코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윤리와 사상의 코드란 강의를 누가 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일반적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일반적인 접근법을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접근법은 이거겠죠. 물론 수능 기준이긴 하지만 생활과 윤리란 과목과 패키지로 묶어서 서예 과목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유가 논리적이긴 합니다. 생활과 윤리에 있는 개념과 윤리와 사상에 있는 개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량이 줄어들겠다. 또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생활과 윤리는 대표적으로 사회 과목 중에 쉽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고 생활과 윤리가 쉬우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량도 줄어들고 겹치는 부분은 난이도도 떨어지니까 괜찮겠네 라면서 접근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느껴진 어떤 뉘앙스가 있죠? 뭡니까? 전반적으로 묶어서 하면 되겠어. 생활과 윤리 쉽고 패키지고 겹치는 부분 많으니까 살짝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but이라는 단어죠. 하지만, 그러나 무슨 얘기죠?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첫 번째는 그래요.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3 때 예를 들면 고3 때 본격적으로 사회 과목을 공부한다고 하죠. 그때 크게 낭패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장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있는 내신에서 윤리와 사상을 만나면 이러한 뉘앙스, 우습게 보고 들어갔던 것에서 크나큰 장벽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왜? 막상 껍질을 까보면 그 실체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실체는 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자, 제가 지금 윤리와 사상 코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과장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사회 과목, 모든 과목을 다 합쳤을 때 순수 개념 공부로 보면 난이도 압도적 1위입니다. 극악의 개념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건 심한 게 아니고요. 약간의 글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장이라고 하면 과장이 아니고요. 약간의 그냥 범위를 확장할게요. 흔히 개념 과목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을 다 합쳤을 때에도 윤리와 사상이 개념 1이라고 뽑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한 학생 중에도 그렇게 뽑은 학생이 많을 정도로 거의 개념의 왕, 개념 중에 가장 극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겪는 거죠. 그리고 생윤과 패키지니까 나중에 쉽게 보면 되겠다 했을 때 막상 공부가 시작되면 엄청난 낭패를 보는 게 바로 이 윤리와 사상입니다. 물론 윤리와 사상의 최고수들은 이 낭패를 그때 가서 보지 않죠. 미리 알고 있었죠. 또는 바로 여러분 같은 의문을 품고 있던 학생들. 자, 제가 극악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거봐, 내 뭐 있을 줄 알았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일반적인 친구들의 접근법. 아, 저렇게 대충대충 쑥쑥 접근해도 돼? 그냥 생활과 윤리랑 패키지로 묶고 그렇게 쉽게 가도 돼? 라 했을 때 딱 이걸 보는 순간 거봐, 내가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약드리면 이거겠죠. 저희 스터디 코드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듯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접근하는 게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어서죠. 자, 이 강의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싫어했던 그 막연함을 그냥 해소 정도가 아니고요. 강한 표현으로 돼 있죠. 끝장을 내줄 겁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막연한 접근이 완전히 끝장나도록, 특히 핵심은 뭡니까? 이 세 번째죠. 극악의 개념. 이 극악의 개념의 정체가 뭔지를 아주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드리고 더 중요한 거, 그것에 대한 공략법. 개념이 어렵다는 것은, 극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략법도 인터넷을 뒤져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개념 과목이니까 외워 이런 소리만 있지, 그죠? 공략법도 낱낱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아주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연함을 해소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장을 내준다.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표현이 있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공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100%의 명확함과 확신을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강의는 단순히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질문만 해소해드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 자, 여기 써 있는 것 대충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면서, 입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해석되는 경지에 오르게 할 겁니다. 네.
세 가지 질문뿐만이 아니고요. 학교 공부 예수 보고 또는 학원 다니는 학생이면 학원 수업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예습 복습을 해야 되는지, 좋은 기본서 문제집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기본서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학원 인강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신이 필요한 학생은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학종까지 심지어 이 모든 것들 사실 여기 적은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여기 적은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입시 공부하면서 고3 때까지 N수생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공부하면서 맞닥뜨리는 순간을 나열한 건데 여기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 윤사 공부에 단 1%의 막연함도 없는 100%의 완전한 명확함과 확신을 주는 것이 이 강의가 여러분께 드리는 서프라이즈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나 다른 친구들처럼 대충 접근하는 거 싫은데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가서 서프라이즈. 예, 여러분이 한 50, 60%의 선명함을 원했다면 100%, 1000%를 드리는 것이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짝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강의가 엄청 길겠는데요? 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 예수복 하는 법, 기본서 문제집 고르는 법, 학원 인강 고르는 법, 내신 공부법, 수능 공부법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다 보면 이 강의가 엄청 길겠네요 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이미 이 강의의 개요, 목록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강의 막 500분인 것도 아니죠.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서프라이즈자 스터디 코드 연구소의 존재 이유죠. 자, 스터디 코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도식도는 바로 이걸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공부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께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공부 상황에 대한 만쪽짜리 매뉴얼을 넣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코드라고 불리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제가 보여드릴까요? 3문장만을, 윤리와 사상은 딱 코드가 3문장입니다. 단 3문장만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겠습니다. 아니 3문장만으로 10,000가지 상황이 다 대비된다고요? 10,000쪽을 넣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공부법 10,000쪽을 언제 강의 듣고 언제 머릿속에 넣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여러분의 상황만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최고수들을 찾아서 그들을 분석해봤죠. 저희도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처럼 그러니까 일단 최고수부터 정의해봅시다. 윤리와 사상 단순히 만점을 맞는 그 경지가 아니고요. 그거 더 이상입니다. 그냥 윤리와 사상의 공부를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공부법을 그냥 자유자재로 자기가 뿜어내고 찾아내고 가지고 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난 내신 윤사랑 수능 윤사가 어떻게 다르게 출제되는지 출제도 알고 있어요. 저는 딱 보면 어떤 문제집이 좋고 어떤 기본서가 안 좋은지 딱 보여요. 딱 수업 들으면 어떤 부분을 뽑아먹고 어떤 부분은 안 취해도 되는지 딱 보입니다. 예습 수업 복습 그건 너무 뻔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보여야 하는 정말 어떤 뭐랄까요, 공부 방법의 최고수, 공부 과정의 최고수, 당연히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따라올 거고요. 그들을 만났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다 저장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머릿속은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딱 코드라고 불리는 이것만으로 심플하게 차 있었어요. 코드가 도대체 뭐냐? 저희도 한글 단어에서 좋은 단어를 찾았는데 와닿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차용했거든요. 한글로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본질, 절대 기준, 절대 법칙. 무슨 얘기냐? 그들 입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 기본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본서는 별로 안 좋네요. 이 기본서 본 적 있어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나 봐. 처음 보는 기본서인데요? 처음 보는 출판사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자마자 그게 제 머릿속에는 그 윤리와 사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있거든요. 딱 그 윤리와 사상의 핵심 그게 있어요. 핵심 그 본질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딱 기본서가 보여요. 그때 저희가 무릎을 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비유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서랑 인강이랑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0,000쪽짜리 매뉴얼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1001번째 문제집과 기본서와 인강 선생님 나오면 당황하겠죠. 그런데 최고수 정도면 거기에 당황하지 않죠. 왜? 자기만의 절대 법칙으로 그때그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역설이에요. 머릿속은 심플한데 오히려 새로운 상황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돼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무릎을 친 거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한 겁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 다시 얘기해봐. 윤리와 사상은 딱 그 핵심이 있어요. 윤리와 사상은 공부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수능 윤사의 핵심과 내신 윤사의 핵심은 요게 겹치고 요게 다르거든요. 딱 요거 몇 가지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거를 뽑아낸 것이 코드다. 자, 이것은 단순히 공부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공부법이 뿜어져 나오는 최상위 공부법이랄까요? 자, 공부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킬, 사람마다 다른 거, 케이스별로 다른 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절대 기준. 윤사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절대 기준. 왜냐? 이것은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의 시험의 본질이니까. 그죠? 이 본질을 박아두고 거기서 자기에 맞는,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상황에 맞는 스킬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실제로 최고수들이 그런 거예요. 최고수들은 저번 학기에 복습하는 방법과 이번 학기에 복습하는 방법이 다를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달라지니? 일단 저는 윤리와 사상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달라져 갖고요. 지난번에는 요거 위주로 복습했고 이번에는 이게 복습하고 있어요. 다 이런 모양이랄까요? 이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놀았던 이유는 뭐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방법 매뉴얼이 있던 게 아니고요. 심플한 코드를 가지고 상황이 오면 그때그때 스킬로 해석해내서 뿜어내는 거죠. 아셨죠? 이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이론적 구조를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단순하게 윤리와 사상의 공부법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강의의 캐치프레이즈는 저기 보면 공부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막연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 여러분이 입시 윤사를 공부하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해석하는 최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 기지. 공부법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정도 경지인데 윤리와 사상의 공부 스킬, 공부 기술 몇 개 알려드린다고 그 경지에 오르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반문을 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실 건 이 코드라는 본질 법칙 기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러면 이 강의의 핵심이 뭔지 내가 뭘 얻어가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저 코드겠죠. 간단합니다. 장황하게 설명됐지만 저 코드만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최고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했죠. 사실 제가 저희의 힘든 연구 과정을 방금 전에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얼핏 지나가듯 설명드렸어요. 그 최고수들이 이 코드를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무의식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그 윤사라는 거는 핵심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핵심. 너가 모든 공부를 할 때 딱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지. 오, 절대 기준이라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자, 표현해봐. 그게 뭔데? 그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무의식으로 녹아 있었지 말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재빠르게 그들이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 의식화된 언어로 인가든 언어만큼 사고하거든요. 그죠? 그걸로 재빠르게 그대로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든 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저희가 의식화한 이 코드 세 문장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뭔지 궁금하시겠죠? 자, 그 세 문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 무슨 시상식 발표하듯이 기대하시면 돼요. 아셨죠? 더 여러분의 기대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 1팀이 투입됐습니다. 윤리와 사상 못 뽑아냈어요. 그래서 2팀이 투입됐습니다. 이 팀도 중간중간 윤리와 사상의 코드는 뽑아내기 너무 힘들다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죠. 극악의 개념. 극악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잡히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뽑아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극악의 개념인 윤리와 사상, 이러한 코드, 이러한 방법은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다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윤리와 사상 최고수가 되세요. 저희가 힘들게 뽑아낸 연구 과정을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 먹으시고 씹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